여자 때문에 두 번씩이나 죽을 뻔한 김생. 조선 선조 때 성균관에 다니는 김생이라는 진사가 있었는데 풍채가 좋고 총명한 데다 나이 15에 진사 제1과에 오른 요즘으로 치면 진정한 엄친아였습니다. 물론 이런 엄친아에게는 권세 높은 집안들의 많은 청혼이 뒤따랐는데 어느 날 성균관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따스한 봄 기운에 여기저기 꽃향기가 물씬 풍겨대자 한잔 안 할 수 없어 김생은 마침 보이는 술집에 들러 얼큰하게 취해 낮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새들은 숲으로 돌아가는 때라 그도 집으로 가기 위해 말에 올라 천천히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눈앞에 뭔가가 하늘거리고 있어 자세히 보니 여인의 옷자락 같았고 시선이 자연히 옷자락의 주인으로 향하자 이제 막 16쯤 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뿐사뿐 걸음이 가볍고 허리가 가늘어 바람에도 하늘하늘 흔들리는 여인. 그녀의 푸른 소매가 봄바람에 가볍게 휘날리고 붉은 치마는 맑은 시냇물에 비쳤다. 김생은 머뭇거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여인의 뒤를 따라가는데 여인은 상사동 길 옆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문남자가 여인의 집까지 불쑥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서 김생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미 사랑의 열병이 김생의 마음에 퍼진 것인지 그는 도저히 그녀를 잊을 수가 없어 사랑하리를 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김생의 얼굴은 못마땅한 듯 황홀한 듯 때로 멍하고 때로 붉어져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 같았다. 그는 밤중에도 베개를 어루만지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잠이 부족해 입맛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며칠을 보냈을까? 당연히 잠자리와 먹는 것이 시원치 않으니 몸은 시든 나무처럼 마르고 얼굴은 식은 재처럼 파리했다. 힘든 상황 속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그것을 이겨낼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보다 못한 한 노비가 김생에게 까닭을 묻습니다. 김생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노비는 꾀를 내는데 김생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김생은 손님을 대접한다며 여인이 들어간 집의 방 한 칸을 빌려 그곳에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놓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물론 김생을 찾아올 손님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는 초대받은 손님이 사정상 오지 못한다면서 그 집주인 노파를 대신 불러 푸짐한 잔치 음식을 대접하고 비단 적삼도 선물로 건넵니다. 이제 노파는 완벽한 김생의 팬이 되어 하나를 물으면 열이라도 대답할 기세인데 김생은 모월모일에 붉은 치마를 입고 이 집에 들어온 아리따운 여인 자신이 완전히 빠져든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조용히 묻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며 곰곰이 생각하다 뭔가 떠오른 듯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영으로 죽은 언니의 딸이자 성종의 5째 아들인 회산군의 시녀인데 문제는 회산군이 그녀를 아주 마음에 들어해 첩으로 삼고자 하지만 부인의 반대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개 양반이 감히 왕족에게 덤빌 수는 없는 법으로 누가 보아도 영영은 회산군의 소유인 여인으로 양반 나부랭이가 취하려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김생은 낯빛이 어두워지며 크게 실망하고 노파는 그런 김생을 위로하며 도울 방법을 생각하는데 5월 단오 때 회산군 부인에게 청해 영영에게 하루 휴가를 청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단오날이 되었고 김생은 두근대는 마음으로 노파의 집으로 달려가는데 얼마 후 창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꿈에 그리던 영영 낭자로 노파는 영영을 집 안으로 들이고 술상을 내와 김생과 더불어 잔을 들고 서로에게 권합니다. 몇 잔의 술이 오가고 김생이 영영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하자 노파는 눈치를 채고 슬쩍 자리를 피해줘 김생과 영영만 남았습니다. 3월에 홍화문 앞길에서 서로 본 적이 있는데 낭자는 그때를 기억하겠어. 말은 기억하오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말만 못하오. 말은 보았으나 사람은 보지 못했나이다. 낭자는 나를 놀리는구려. 비록 얼굴이 파리하고 몸이 말라서 그때와 다르긴 하지만 설마 날 모르겠어. 하기야 낭자는 내가 아닌데 어찌 이 마음을 알겠어. 도련님도 제가 아닌데 어찌 저의 마음을 아시려? 김생은 자리를 가까이 옮겨 앉으며 말했다. 아, 그대 난양이야. 그대가 어찌 무정한 사람이겠어. 그대를 만나 말 한마디 못한 뒤로 생각만 하고 보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얼마였던가.
김생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며 영영의 마음을 열고자 애를 쓰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고 어느덧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생은 영영의 손을 꼭 잡으며 작별을 아쉬워하는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녀에게 묻자 그녀는 김생에게 이달 보름밤에 궁이 무너진 담 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김영은 무너진 담을 찾아 들어가는데 목숨을 건 행동으로 발각된다면 결코 살아 돌아올 수 없음이 자명했습니다. 그러나 불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이 불을 두려워할 리 없어 그는 그녀가 있는 곳으로 나가는데 잠시 후 마중 나온 영영의 모습을 보고 김생의 마음은 고동칩니다. 영영 역시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같은데 그들은 작은 방에서 못내 그리웠던 정을 나눕니다. 야속한 시간은 흘러 새벽 등불이 희미해지고 아침이 밝아오자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그에게 여인은 오늘의 이별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두 사람은 목이 메었으나 울 수 없으니 죽어 이별하는 것보다 더 비참했는데 이윽고 김생은 눈물을 머금고 방을 나섭니다. 이렇게 헤어진 지 어느덧 3년이 흘러 그동안 김생은 학업에 전념해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육아라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거리를 돌며 인사를 다니는 풍습이 있었는데 김생이 회산군 댁 앞을 지날 때 예전에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이어줄 노파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동안 연락도 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그녀를 보고픈 마음이 불쑥 듭니다. 그러나 전처럼 무너진 담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김생은 그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척하며 말에서 떨어지고는 땅에 누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한편 회산군 댁은 과거 급제자가 육아 도중 자신의 집 앞에서 쓰러진 셈이라 분주해졌는데 회산군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얼른 김생을 방으로 모십니다. 김생은 계속 정신을 잃은 척하고 있는데 들락날락하는 하인들 중에 혹시나 영영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가느다란 실눈만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한켠에서 눈물을 닦으며 흐느끼는 한 여인이 있으니 바로 영영으로 이윽고 김생이 몸을 일으켜 세우자 그녀는 차를 한 잔 가져오고 그 옆에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야박한 운명의 영영이 낭군님께 절하며 아뢰옵니다. 제가 살아서 낭군님을 따르지 못하고 또 죽지도 못하여 이렇게 앙상한 몸으로 남은 생을 살고 있습니다. 봄날에도 깊이 궁에 갇히었고 오동잎에 비가 떨어지는 밤에도 저는 빈방에 갇혀 있사옵니다. 이 몸이 다시 낭군을 만난다 해도 꽃같은 용모는 이미 변하여 사랑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낭군께서 또한 첩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도 첩의 한은 끝이 없겠지요. 아, 어찌하겠어요. 김생은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영영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그리움의 정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그는 정말로 병이 들어 얼굴이 여위고 몸이 약해진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는데 마침 그의 앞에 도와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함께 과거에 급제한 동기 이정자가 마침 회산군 부인의 조카로 김생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이 사실을 고모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정을 들은 부인은 내 어찌 영영을 아껴 사람을 죽도록 하겠느냐고 말하는데 얼마 전 회산군이 세상을 떠나 회산군 부인 입장에서도 영영을 잡아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어 김생과 영영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만남을 이루는데 김생은 공명도 버리고 관직에도 나아가지 않으며 평생 정실부인도 얻지 않은 채 영영과 함께 살다 갑니다. 사랑에 충실하고 싶다는 영영전. 이 작품은 작자 및 창작연대 미상의 한문 고전소설로 상사동기, 상사동전객기, 회산군전이라고도 하는데 주인공 김생과 영영의 열렬한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조선은 바뀌었습니다. 조선 전기가 유교적 이념 속에서 명분과 권위로 유지되어 왔다면 임병양난 이후에는 실학이 싹트고 현실이 중시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본능, 욕망, 기쁨과 행복 등 인간 본연의 감정에 충실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수많은 죽음을 지켜본 이들은 그 무엇보다 자신에게 솔직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애정소설 역시 조선 전기에 비해 양난 이후 훨씬 다양하고 자유로워지는데 작품 속에서 사랑이라는 인간 본연의 욕망을 솔직하게 그려냅니다.
그러나 한계는 있었는데 아무리 변화된 상황이라지만 여전히 궁녀와의 사랑을 자유롭게 꿈꿀 수는 없었는데 작품 중간에 김생이 궁에 갇혀있는 영영을 기다리며 읊은 시 한 편으로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궁궐 깊은 곳에 갇혀있는 아름다운 그대. 한 번 이별함에 그 모습과 목소리 아득해지네. 오늘 밤 그대의 모습과 정을 잊기 어려우니 전생에도 우리는 아름다운 인연 맺었으리. 언짢은 가슴에 괴로이 근심은 비가 되고 아름다운 약속 고대하니 하루가 1년 같네. 보름날 밤 꽃다운 그대를 만나고자 하니 누각에 올라 바라보는 저 달 언제 둥그러지나.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여자 때문에 2번씩이나 죽을 뻔한 김생이었습니다.